네, 안녕하세요. 호주인맥의 알렉스입니다. 2019년 5월 24일에 올라온 호주인맥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영상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제목이 39세 아줌마의 호주 간호 도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간호대는 졸업했는지, 그리고 영주권 따고 취업은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분을 모시고 한 2-3회에 걸쳐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앞서 간략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레이스고요. 현재 플린더스를 졸업하고 19년에 졸업하고 호주에 있는 아들레이드에 있는 임상실험 회사와 GP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그 2019년 5월 때는 네. 공부를 하시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쵸.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19년 5월 이후에 실습을 한 번 더 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9년 12월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영어 시험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하고 1월 달쯤에 신청해서 9월 정도에까지 좀 시간을 보내고 9월에 영주권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호주도 사정이 많이 안 좋고 또 저 혼자 아이들이랑 같이 호주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한 1년 정도는 좀 쉬는 기간을 갖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었고 그 이후에 2020년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돼서 현재까지 계속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셔서 9월에 따졌으면 약 한 8개월? 8개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걸린 경우였고요. 좀 빨리 나온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한 6개월? 더 빨리는 3개월 정도에 나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영주권이 안 나온 친구들도 계시나요? 아주 적은 퍼센티지로 있긴 해요. 한두 명. 근데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국 학생들 중에는 못 받은 케이스는 정말 한두 케이스 정도 빼고는 대부분, 그러니까 99%는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한두 케이스는 있었었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영주권 그때 못 받으셨으면 호주에 어떻게 남아 계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돌아가셨어요? 상상을 안 해봤는데 네.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갔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주 이동을 통해서 뭔가를 다른 주 이동을 통해서 또 기회가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정보를 찾아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안 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일단 주어진 거에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제 케이스는 저희 그 해에 조금 좋았던 혜택들이 있었어요. 학교의 공부를 학점을 어느 정도 이상 받으면 영주권이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혜택을 좀 받았고 근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레이스님 같은 경우는 네네. 직장이 어떻게 구해졌고 지금 어디 다니시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거든요. 간호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수습 간호사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이제 어플라이를 해요. 신청을 하는데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가 더 많아서 보통 되는 사람들이 이제 수습 간호사로 공립병원이나 아닌 사립병원에 학생 간호사로 들어가서 1년 동안 일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력서 그 다음에 인터뷰 기다려서 인터뷰 보고. 근데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도 맨 처음에 간호 경력이 전혀 없고 한국에서도 간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막 그랬는데 일단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정보 같이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력서 쓰는 것도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력서 쓰고 인터뷰 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직종들을, 간호사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직종이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들어갔던 그 임상실험 회사에서 이제 기회를 얻게 됐고 그 임상실험 회사의 경력 6개월 때문에 또 다른 직장을 또 얻게 됐어요. 현재는 2가지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졸업생들 중에서 일을 못 잡아서 못하는 경우는 단 한 케이스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델레이드도 그렇고 호주의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간호사는 굉장히 부족 직업군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도 그렇고 실제로 현재 하고 있고 또 졸업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99.9% 취업은
가능한 거 이상으로 뭐랄까 거의 100%. 거의 100%. 예. 본인이 노력을 하면 그렇죠. 취업을 본인이 할 맘만 있으면.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에 100% 취업되는 거 간호 여러 분야 있다고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간호를 들어가면 어떤 분야로 취업 많이 하시는 것도 궁금해하시죠? 네, 대부분 이제 뭐 공립병원의 간호사 뭐 여러 가지 병동이 있겠죠. 공립병원의 간호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 우리나라에서 널싱홈을 뭐라 그러죠? 널싱홈. 네. 노인 요양원에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 요양원에 있는 간호사 또는 여기는 전문의를 만나기 전에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을 먼저 만나고 그쵸, 예, GP라고 말하는 그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거의 이제 평생의 주치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치의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2차, 3차 병원에 소견서를 받아서 가는 형태로 되는데 저는 지금 그 가정의학과 같은 GP 클리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저 같은 간호사도 있고 또는 공립병원에도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는 간호사분들도 계시지만 커뮤니티 케어 널스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집으로 찾아가서 뭔가 문진을 하시고 그런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니시는 직장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네, 네. 제가 원래 인사를 했으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일을 네, 하시는지 네. 연봉제인지 뭐 시간제인지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네. 금액 정도 받는지 보통 저는 이제 신입 간호사기 때문에 신입 RN, 그러니까 Registered Nurse라고 하는 RN의 경우, 다른 경우는 잘 모르겠고요. RN의 경우에는 보통 세금 전후로 해서 시간당 40에서 50불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뭐 1.5배, 2배, 그 다음에 공휴일은 조금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예, 보통 시간당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휴일은 한 100불 가까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80불, 90불 사이 받는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이제 연차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1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00 몇 시간 이상이 채워지면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서 제 시간당 페이가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게 8년 차인지 9년 차인지 정도까지 멈추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8, 9년 차까지는 계속 페이가 오르게 돼 있죠.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 가족들이 네. 자녀분들 물론 남편은 한국에 있었지만 네, 네. 자녀분까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생활하고 유학 비용이 어느 정도 토탈 들었을까 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학비랑 그 다음에 생활비 이렇게 좀 네. 나눠서 어느 정도 드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버는 한 달 월급 정도로 마이너스 되지 않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아껴 쓰고 남편도 아껴 쓰는 상태로 하고 남편 한 달 월급로 생활비 다 하고 플러스 아이들 학비, 제 학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버는 돈으로 남편이 한국화에서 생활하는 거랑 네. 본인 가족하는 생활비는 그 다 해결이 되고 네. 그 외에 아이들 학비랑 네. 본인 학비는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엑스트라 같은 거. 그쵸. 예.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 학비랑 본인 학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아이들 학비는 일단 제 학비부터 말씀드리면 제 학비가 2년 통틀어서 6천만 원, 뭐 6,500만 원 사이 그때 환율 지금 환율 좀 다르니까요. 그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남호주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국제학생으로 공부를 하면 아이들의 공립학교 비용이 50%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1년에 한 800만 원? 600에서 8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 한 명. 네, 아이 한 명당. 그 그레이스님은 2년을 공부하셨으니까 네네네. 1년에 학비가 한국 돈으로 한 3천에 3,500만 원 정도 쓰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아이들 학비는 아이 한 명당 800만 원 정도 네네. 2명이었으니까 그래도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네네네. 학비로 들어가고 네네네. 생활비는 남편 월급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뭐 유학하려고 생각했으니까 그 정도 학비는 생각했었고 나머지는 충당이 남편 월급으로는 돼서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많이. 그거 외에 처음에 들어오면 집도 구해야 되고 그쵸. 가구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일단 하나 정도 네네. 되고 하니까 그런 비용을 다 고려했었을 때 그냥 러프하게 네. 아까 생활비를 다 포함해서 네. 어느 정도 예산은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생활비를 포함해서. 생활비를 포함해서 네, 영주권이 하기 전에. 제가 머리로 대충 계산해 본 결과 다 영주권,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2년 정도의 생활비를 생각해 보니까 아꼈으면 1억, 그 다음에 조금 쓸 거 쓰고 하면 한 1억 5천 사이가 1억에서 1억 5천 사이가 되더라고요. 이건 4인 가족, 4인 가족일 경우니까 물론 싱글로 오시는 분은 훨씬 더 적겠죠. 예, 그래서 1억 아껴 써서 1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비까지 다 해서. 1억. 지금까지 이제 인터뷰에서 네. 그레이스님의 그 공부를 어떻게 해서 마쳤는지, 영주권을 어떻게 땄는지, 직장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유학비용은 어떻게 됐는지 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아이들 빼고 남편분이 유학한 동안 계속 계셨나요?